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험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시험을 보는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실험은 레포트가 생각보다 많이 안 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퀴즈에서 갈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좀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거를 약간 준비를 하고 실험을 하는 거랑 아닌 거랑 차원이 다르고요. 내가 알고 있는 걸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게 원래 실험 수업이니까. 실험 수업 들어가면 퀴즈 보고 피드백을 드린 다음에 실험 설명을 하고 실험을 하잖아요. 실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긴 해요. 보통 전공 시험들은 다 시험이 있죠. 일반 어학 실험은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것 같고, 대신에 항상 매 수업마다 실험 때는 퀴즈가 있죠. 이때 다른 수업들과 다르게 실험 수업들은 문제를 조교가 냅니다. 퀴즈는 그냥 조교가 내는 대로 가는 거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교들이 문제를 내고요. 검토를 하십니다. 교수님께서. 그 정도 선에서 끝나기 때문에 거의 조교에게 권한이 매우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출문제 다들 있으신가요? 기출은 사실 저희도 받아요. 시험이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참고해서 뭐 내라 이런 식으로. 근데 조교의 성향에 따라서 기출 얘네들 다 있겠지 하고 막 다 안 겹치게 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당연히 실험 수업을 공부를 할 때는 재료가 뭔지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더하기 원리, 이 실험이 왜 이렇게 되는지 원리를 아셔야 할 거예요. 원리를 알고 이 실험 재료들을 가지고 이 실험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알고 가야겠죠. 그게 추천드리는 거고, 어쩔 수 없으면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프로토콜은 막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이런 흐름으로 진행되는구나, 요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원리를 이해하면 사실 프로토콜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토콜 순서 맞추기 이런 거를 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추천합니다. 되게 위험할 수 있거든요. 숙지를 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 내가 잠깐 잘못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숙지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게 조교의 바람입니다. 이게 일반화학 실험이라고 해도 그 내부적으로 분석화학, 유기화학, 물리화학, 무기화학, 생화학에 해당되는 실험들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럼 아무래도 거기에 관련된 조교들이 들어갈 확률이 높은데요. 그 사람들은 다들 약간 뇌구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문제 내는 스타일도 다를 거예요. 각자 학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실험이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분석과학도 계산이 많이 나와요. 이걸 분석을 우리가 하는 거니까 보통 뭐 안에 뭐가 들어있고 이런 거. 그래서 무슨 반응을 통해서 계산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반응 개수에 따라서 계산 값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유기 같은 경우에는 구조나 메커니즘을 중요하게 생각을 할 거고, 반응 가는 거. 그리고 물리화학에서는 당연히 근데 원리는 뭐 다 알아야 되는 거고, 물리에서는 뭐 식이나 계산이 많이 나올 확률이 높죠. 생화학은 솔직히 제가 생화학인데 뭘 중요시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은 구조 이런 거보다 생화학은 원리를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원리 그 이상 잘 안 내지 않나 싶어요. 시험이나 퀴즈는 보통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모든 조교님들이 어떤 문제를 낼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학생일 때 많이 겪어본 문제, 그리고 또 제가 조교를 하면서 내고 싶었던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학과니까 화학과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보통 시험에서는 어떤 문제를 출제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쉬운 거는 풀네임 적기 이런 거거든요. 이 풀네임은 꼭꼭 외우세요. 뭐 알아야 실험을 이해하는데 좋기도 하거든요. SDS 페이지 얼마 전에 제가 올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의 약자인지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수 있고요. 항상 풀네임은 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치약 이름, 치약 뭐뭐 쓰는지 이런 거는 숙지를 하는 게 좋고, 치약 이름에 따라서 화학식도 외우는 게 좋죠. K2CrO4 그러면은 2, 4 이런 거 잘 인지해서 가는 게 좀 좋아요. 이거 되게 헷갈릴 수 있는데 구조까지는 아마 일반학 레벨에서는 요구하지 않지 않을까. 뭐 조교마다 다르겠지만 그럴 것 같고, 진짜 중요한 거면은 아마 유인물에 구조가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런 애들 중요한 반응식은 외워야겠죠? 만약에 제가 이번에 합성한다 그러면 적어도 반응물 2가지랑 생성물은 알아야겠죠? 그리고 계산이 중요한 실험도 있을 거예요. 바륨의 원자량 이런 거였다 그러면 어떤 실험 과정에서 어떤 요소들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 가야겠죠? 분석 실험에서는 이제 반응식을 보고 반응물 간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생성물은 몇 개가 생기는지, 뭐 한 개가 반응해서 한 개가 생기는지, 뭐 한 개 반응해서 2개가 생기는지 이런 거를 명확히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반응물도 얼마나 들어갈지 계산을 할 수 있고 하니까. 실험에 쓰는 도구 같은 게 뭐 처음 나타난 거다, 중요한 거다 하면은 사용법도 당연히 익혀야겠죠? 뭐 뷰렛, 메스 실린더나 이런 거 하면은 메니스커스 하는 거는 알고 있어야겠죠? 스포이드 이렇게 따고 나서 이렇게 막 뒤집으면 안 된다. 말디 이런 거는 이 결과에 따라서 이 아미노산 시퀀스를 맞춰라 이런 거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런데 이때 보통 답이 말이 되는 단어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거. 또 무슨 실험하죠? 이게 제 일반화학 실험을 들어가니까 얘네가 아직 모르는 실험 방법도 너무 많고 안전 문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실험 수업 들어가면 퀴즈 보고 피드백을 드린 다음에 실험 설명을 하고 실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퀴즈 볼 때 안전 관련 문제를 섞어서 냈어요. 아니면 실험 프로토콜 내에 중요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넣어서 설명을 다시 한번 짚고 가는 거죠. 사람들이 원래 시험을 보고 나면 못 썼을 때 기억에 팍 남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걸 노렸습니다. 써놓고 틀린 부분을 찾아서 고쳐라 라고 하는 것 좀 많이 했고, 그리고 시험이나 퀴즈를 볼 때는 전에 레포트 때도 말했지만 단위를 진짜 잘 지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단위가 이게 중요한 게 전에도 말했지만 허리 32인치랑 32cm랑은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단위는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솔직히 단위를 근데 계산할 때 단위를 계속 가지고 가면은 이거를 틀릴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계산을 중요시하는 조교님들 같은 경우에 근데 대부분의 화학 조교님들이 유효 숫자도 되게 중요해요. 유효 숫자 계산하는 법은 시험을 보기 전에 숙지를 하고 가는 거를 추천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시험을 준비하시면 되고, 퀴즈 잘 보고 시험 잘 봐도 학생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데서 점수가 깎일 수 있어요. 뭐냐? 태도예요, 태도. 복장 불량 이런 거는 감점의 대상이 됩니다. 말을 안 해도 감점 되고요. 저는 음식물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데 음식물 가져왔다 이런 것도 감점했고요. 심지어 놓고 갔어. 이거는 원래 진짜 봐주려고 넣어 놓으세요 라고 했는데 막 버젓이 놓고 집에 갔다 이러면 감점. 최대한 빨리 맞추고 나가는 팀이
점수를 더 많이 받는 그런 실험도 있었는데 실험책 보는 것까지는 오케이를 했어요. 핸드폰 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거는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막 몰래 핸드폰 하다가 걸리고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하지 마세요 하긴 했는데, 그런데도 그런다. 제가 미리 말을 했는데,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먼저 걸렸는데 또 뒤에서 누가 하고 있어. 이건 용서를 할 수가 없어. 아무튼 그런 기본적인 거, 이건 범죄지 범죄. 기본적인 건 지킵시다. 뒷정리 안 했다 이러면 또 감점이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취도새도 모르게 이제 감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전에도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다들 시험 잘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다음 학기에는 진짜 실험을 할 수 있으시길 바라요. 코로나 빨리 끝나길.